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배당 새벽조구의 강백호와 마사의 출입기자이신 신기자와 함께하는 5월 13일 5월의 2주차 부산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부산경마 잘 하셨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또 이번 주에는 제19회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일요경마 9경주에서 펼쳐지는 만큼 부산 기수들이 수요일부터 서울에 와서 주로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번 주 부산 금요경마는 흔히 말해서 16급 기수, 좀 베테랑 기수들이 모조리 서울로 올라와서 대상 경주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출전두 수도 원래는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기수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금요경마는 출전두 수가 좀 적습니다. 또 목요일 날 또 그 마사에 출입을 하시죠? 예. 이번 주 부산 경마도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 어차피 대상 경주는 저희가 서울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부산 금요경마는 유현명 거기에 그 김동현 기수 이런 기수들을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그동안 조금 베일에 좀 유능한 기수들 그늘에 가려서 입상을 못했던 기수들한테도 한번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5월의 2주차 신기자가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지난주 금요경마에서 첫 방송 1경주 때 그때 좀 비인기마였던 6번 바로가를 또 강력하게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복승식 18배짜리를 1경주부터 첫 방송부터 신기자가 맞추고 시작을 했는데요. 5월의 2주차 부산 금요경마도 신기자가 한번 멋진 대승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금요경마 신기자가 현장에서 강하게 붙어보는 경주는 6경주와 8경주, 6경주, 8경주 2개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요. 강백호도 역시도 배당을 나올 수 있는 5경주와 10경주, 자 2개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 나머지 경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을 1경주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1000m입니다. 국산 6등급 별정 방식. 자, 이번 경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1경주 때 그 바로가 그 6번 복병마를 잡아주셨는데, 자 1경주 관심마필 현장에서는 1번 매주기너, 4번 스카이 위너, 2번 퀸오브 문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네. 자 우선적으로 노려야 될 마필은 어느 마필인가요? 예, 출전주 수는 적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복을 심하게 보이고 있는 마필하고 아직까지는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자, 신 기자님 이번 경주 첫 경주는 8번마 황금마루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의 주행 심사를 거치면서 상당히 좋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직전 경주 인기 2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외의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말머리로 인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요 워낙 이제 부진마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4번마 스카이 위너가 최근 들어 상승세에 있는 그 흐름이 되겠습니다만은 8번마 황금마루의 발걸음이라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전력이 되겠다. 복병권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1번 매주기너한테는 졌습니다. 1번 매주기너가 그때 이용호 기수가 타고 8번 황금마루는 현장에서 체중이 14kg가 빠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선행 찬스를 맞이했다. 안쪽에 3번 미스 강자라는 마필이 발이 빠르겠지만은 외곽에서 8번 황금마루가 먼저 치고 나온다라면은 약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신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고, 1번 매주기너. 자, 직전보다는 게이트가 좋아졌고 설동복 기수. 근데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게 뭐냐면 부산 기수들이 서울에 몽땅 올라오면 설동복 기수 같은 기수들이 상당히 좀 좋은 기승수를 보이면서 좋은 경주력을 발휘하는데, 일본 매주기너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늘었지만은 직전 경주
중위권 전개 속에 마지막에 강력하게 치고 올라왔는데 결국은 선두권 격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자 이번에도 게이트가 좋아졌고 설동복 기수가 이번에 마무리 조격까지 한 만큼 1번 매주기너 저는 이번 경주 4번 스카이위너가 그래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와야 될 마필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차피 레이스 전개를 8번 황금마루라든지 안쪽에 3번 미스강자 이런 마필들이 이끌어 나가는 경주라면은 4번 스카이위너도 요번에 송경훈 기수가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한 만큼 4번 스카이위너 관심 마필 하나 더 설명해 드릴까요? 2번 퀸오브문 요거 설동복이가 직전에 탔고 네. 후미권에서 추입으로 오다가 말았고 안쪽에 1번 매주기너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기마야. 뭐 저 신기자는 요 마필은 별로 이제 보고 싶지 않는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직전형이 너무 이제 실망감을 줬고요. 이번 편성 자체는 직전에 보여준 그 걸음보다는 좀 전력적인 부분에서는 앞서 있는 마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다 1분 3초대의 말이다. 뭐 거의 1분 3초대 초반도 아니고 후반대의 마필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능력은 조금 뒤처지는 마필들의 한판 승부인데요. 뭐 현장에서는 1번 매직위너, 4번 스카이위너, 더 나가서는 2번 퀸 오브문, 외곽에 8번 황금마루까지도 인기를 모을 마필들인데요. 자 우선적으로 신 기자는 8번 황금마루를 배팅권의 중심에 놓고 때리죠? 네, 그러겠습니다. 8번을 놓고 아마도 인기권 마필 1번 매직위너, 4번 스카이위너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실 것 같고 자 강백호는 4번 스카이위너 강백호는 4번을 놓고 1번 매직위너, 2번 퀸 오브문 뭐 더 나가서는 8번 황금마루까지 현장에서 뭐 체중만 좀 불어 나온다라면 한번 관심 마필로 공략을 하는 1경주 1000m 인기만은 있으나 강력한 충만은 없는 말 그대로 부진영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0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거의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대가리. 예, 4번마 무적비카라는 마필입니다. 뭐 이렇게 강한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경주도 6등급 편성치고는 상당히 좀 부진마들의 그 편성이기 때문에 뭐 절호의 찬스 맞았고 마방에서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고 김호수 기수가 올라와 있어요. 직전 경주에 이제 말머리를 해봤기 때문에 보다 더 유리한 부분으로 지금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또 게이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막판 한 발을 충분히 쓴다면은 뭐 앞선 공략으로 지금 끌고 나갈 마필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4번마 무적비카의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무적피카 같은 경우는 직전에 22주의 공백기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끝걸음만 좋았다. 비록 입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단거리 경주에서 최선 승부를 던질 마필이고요. 안쪽에 있는 1번 역동의 질주라는 마필은 체격 조건은 적습니다.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조제로 기수가 시종 외곽을 돌았지만 이번에는 인게이트 2점이고 어차피 다른 대안 마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인게이트의 2점과 함께 종반 끝걸음을 끌어내 준다라면 박재희 기수 좀 낫지 않겠느냐. 1번 4번 1번이 깜빡인데 그 허점을 파고들 마필 어차피 4번 1번은 뭐 현장에서 빨갱이 저배당으로 팔립니다. 자 후차권 마필 말고 자 배당을 내줄 마필 한 마리씩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3번마 데스티니 요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보여준 발걸음은 없습니다만 뭐 이번 경주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워낙 기복적인 그런 마필들이 많고 부진마들의 편성이기 때문에 자 그동안에 이제 꾸준한 어느 정도의 인기권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바닥을 지금 긁어놨습니다. 자 사전을 뛰면서 이렇게 못 뛸 리는 없다. 이번 경주에서 무적비카 머리가 충분히 있는 것만큼 여기에 붙여서 강한 승부수를 걸어낸다면은 충분히 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 3번마 데스티니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이스 전개도 유리합니다. 거리도 또 1000m까지 줄였고 저는 6번 마장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체격 조건이 좋은 마필인데요. 어차피 현장에서 4번 1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이 없죠. 뭐 실전을 뛰어본 마필이 좀 유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도 이 6번 마장왕 같은 경우에는 체격 조건도 좋고 뭐 한계 극복에 참한데요. 자 이제 데뷔전을 나서는데 문중원 기수가 지난주부터 열심히 공을 들이는 만큼 한번 최선을 다한다라면 6번 마장왕도 순위권까지 한번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다른 마필들은 뭐 현장에서 8번 부경여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인기를 모는데 부경여왕은 초반 발주가 좀 너무 늦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마필보다는 4번 무적비카의 1번 역동의 질주가 한방 막권이고요. 사실 뭐 두 마리 마필을 깨기에는 다른 마필들은 조금 부진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신기자의 3번 데스티니, 강백호의 6번 마장왕 이 두 마리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가죠. 예, 그러시죠. 자, 3경주 12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라고 할까요? 인기마 접전구도 속인데 사실 현장에서는 9번 익산대왕이 이 체격이 600kg입니다. 네. 부산에서 아마 체격이 제일 클 겁니다. 네. 말이 600kg지 상당히 큰 거죠. 거구죠, 거구. 거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주폭으로 올라왔다. 마지막에 추임력으로 끌고 왔는데 자, 현장에서 9번 또 강력하게 익산대왕이 대가리 팔리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측 기대면 약간 있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는 불안한 감은 있는데 직전에 이제 늦발하고도 막판 뒷심 발휘한 거는 상당히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또 6등급 치고도 상당히 부진마들만 이제 계속해서 연여되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 익산대왕이 우승을 못한다면은 너무 마방에서도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를 할 것이고요. 기대치가 높은 이번 경주에는 믿고 공략을 해도 될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9번 익산대왕은 상위군 마필이죠. 국산 1등급 마필과 병합 시에도 제법 잘 따라갔고 데뷔전에서 보여준 정도의 걸음. 다만 문제가 있다라면은 발주가 좀 느리다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초반에 발 빠른 마필들은 안쪽에 2번 퍼펙트 킹, 4번 해피 질주 정도가 있는데 자, 이 녀석들은 최근에 가섭게 진 걸음이고 9번 익산대왕은 그래도 좀 더 나와줄 걸음이 되지 않겠냐. 이 마주가 익산 사람인가? 그래서 익산대왕이라고 해놨나? 컬러즈 플라잉기인데 굉장히 좋은 마필인데 이게 혈통적으로는 좋죠. 예, 자, 저는 3번 대지의 희망입니다. 네. 직전 경주 제가 현장에서 놓고 때려서 한번 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죽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자, 요거 송경훈이가 또 직접 조교를 하면서 용근이가 또 서울에 와서 대상경주 타려고 올라와 있는데 자, 요번에 송경훈 기수가 열심히 몰아내 준다라면 이 녀석도 또 발주가 느립니다. 자, 하지만 종반 끝걸음도 좋고 자, 이번에 곱게만 몰아내 준다라면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그 대한 마필로는 2번 4번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4번 해피질주는 직전 경주에 뭐라 그럴까요? 좀 앞선에 나가다가 끝걸음이 좀 무뎌졌는데 네. 좀 뭐라 그럴까요? 끝걸음은 조금 약간 부족하다. 예, 순발력도 좀 느리고요. 그다음에 막판 뒷심도 조금 딸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2번 퍼펙트 킹은 직전에 시대가 11번 게이트에서 타고 외곽을 돌다가 앞선에 못 나갔는데 네. 지금 4번 해피질주에 가서 시대가 앉아 있고 네. 자, 2번 퍼펙트 킹은 감량 2점으로 박재희 기수인데 요거 앞에 나가면 재밌지 않을까요? 예, 재밌습니다. 전 재밌다고 봅니다. 요 마필이 이제 순발력도 이번 경주에 참여한 마필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그런 속에 속하고요. 또 중간에 중속적인 부분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을 뛰면서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 경주에서도 의외로 한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 아주 좋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9번을 주축으로 3번, 4번, 2번 이런 식으로 아마 인기를 모을 마필들인데요. 자, 3번, 9번이 모조리 추입형 마필이라는 겁니다. 좀 뒤에서 올라가야 되는 단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2번, 4번 마필이 앞선에 가서 버틴다는 장담도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4마리 안에서 경마는 끝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장에서는 9번 익산대왕을 놓고 때리면은 그렇게 먹을 거는 없습니다. 왜? 다 빨갱이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좀 더 공격적으로 노린다라면 3번이나 2번이나 4번 이런 마필들을 또 역으로 거꾸로 놓고 배팅도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보여준 걸음으로는 9번 익산대왕이 직전에 워낙 뚝심 여력을 보였기 때문에 9번을 주축으로 3번 거기에 2번 4번 이렇게 이런 마필들을 추천드리면서 자, 9번 놓고 때리시죠? 네, 9번 놓고 때려야죠. 저는 현장 상태만 좋다면은 한번 3번을 한번 놓고 때려볼까도 생각입니다. 3번 놓고 9번 때리고 3번 놓고 2번 4번 이런 식으로도 한번 변칙적인 방법을 한번 써보고도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신 기자는 현장에서 9번을 놓고 3번 2번 4번 자, 강백호는 3번을 놓고 9번 2번 4번 쪽으로 한번 배팅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구도인데 여기서 또 대가리는 나와 있습니다. 네. 강력하게 대가리 팔리는 3번 최강드림. 직전에 14주에 공백을 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외곽에서 빠른 선입 전개 속에서 끝걸음 좋은 모습. 직선주로 해서 200m 남겨놓고 혼자 뛰더라고요. 요번에 유현명 기수고. 네, 여유가 요거는 있었죠. 대가리다. 믿고 한번 때려도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저 복귀평에다가 별표를 쳐놨는데 네. 이번에도 별표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자 3번에 대해서는 떠들지 말고 네. 저 후차권 마필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5번마 장군의 후예입니다. 뭐 직전 경주에서 앞다리 저름으로 출전 취소가 됐는데요. 뭐 꾸준한 준비를 해왔었는데 자기 실력 발휘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번 경주에는 3번마 최강드림이라는 이제 강한 상대가 있습니다만은 또 5번 게이트 있점 충분히 있고 또 분명히 앞선에만 좀 일정만 붙어준다면은 뒷심이 상당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뭐 고만고만합니다. 전력의 차이가 최강드림도 사실은 뭐 절대적인 그 충마라고는 이제 볼 수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전력적인 부분이 앞서 있다 하면은 5번마 장군의 후예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력 아니겠느냐 생각하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배당마입니다. 네, 맞습니다. 5번 장군의 후예는 배당마고 공백기는 있지만은 직전에도 공백기 있음에 다리 저름으로 취소가 됐는데 요거는 뭐 약간의 조금 병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마겸 여파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 상태를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4번 테일 윈드가 주행조구 검사 때 상당히 여유로운 걸음을 보였는데 문제는 1300m라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이 4월 3일 경주에서도 앞선에 바싹 붙여가지고 유현명 기수가 아주 개패드 잡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200m를 남겨놓고 결국은 서서히 끝걸음이 무뎌지면서 마지막 50m에서 뭐 결승선 다 왔습니다. 그런데 뒷말들한테 잡히면서 무너졌는데 자 우선적으로 전개상으로는 이번 경주 제가 봤을 때 4번 테일윈드가 선행을 가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가 없다. 왜? 다른 마필들이 좀 부진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4번 테일윈드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2번 소나타존 요거 직전에 11주 만에 나와서 그때 오경환 기수가 배당을 터뜨렸는데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과채찍으로 벌금 5만 원씩 때려 맞았습니다. 이 마필이. 무지하게 때렸다는 거지. 개패도 잡고 왔다는 거지. 자 그래서 2번 소나타존도 1,300원 충분히 도전 세력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여기서 8번 그 그라운드 퀸디가 오히려 거리가 늘어서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혹시 관심 마필로 보십니까? 예, 관심 마필로 설명 봅니다. 좀 해주시죠. 예, 뭐 보여준 거로는 없습니다만은 1월 22일 경주 때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그 가능성을 좀 타진을 했었고 요 마필은 최근 들어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방에서도 물론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은 뭐 11전을 뛸 동안에 우승 한 번, 2착 한 번을 하면서 그래도 양호한 성적이에요. 이 마필의 그 능력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적인데 이번 경주도 물론 강한 상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한번 3복승까지 연결할 때는 반드시 좀 안고 가야 되는 입상권에 있는 마필이다.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8번 그라운드 퀸도 배당은 조금 안고 있고 여기 그 연세대학교 저기 뭐야 연대 그 고대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승급전에. 뭐 인기 마필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도 이게 인기 말까요? 예, 이게 근데 직전에 선두권에 나가는데 워낙 뭐 초반이 느린 마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직전에는 좀 그 송경훈이가 아주 쏴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나와서 앞에 붙였는데 이번에는 앞에도 못 붙을 것 같은데 승급전에 조금 과한 인기를 끌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번 11번은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3번 최강드림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냥 여기서 못 오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흔히 말해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고 전개 유리하고 늘어난 거리 좋고 비록 직전 경주 불량주로 해서 뛴 걸음이지만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자 3번 최강드림은 믿고 때리자. 다만 후차권 4번 테일윈드가 강력한 저배당인데 1300m에서는 약간의 기복을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6번 빅뱅 비드한테도 깨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무리한 저배당보다는 3번을 놓고 4번 테일 윈드는 기본 막권이고요. 자, 좀 전에 설명드린 2번 소나타존도 직전에 잡은 마필이고 부담 중량이 늘었기 때문에 자, 이 녀석도 승부 의지를 잘 알아야 되겠고 자, 6번 빅뱅 비드 8번 그라운드 퀸까지도 자, 후착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경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3번 4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권 사놓고 그냥 3, 4 한 방 때리고 말면 좋지. 근데 3, 4 막권이 너무 저배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마필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은 2번 소나타전 거기에 6번 빅뱅 비드 8번 그라운드 퀸까지도 한번 관심 마필로 보시고 11번 고대는 좀 옛날에 그 고대랑 연대랑 라이벌이었는데 요즘도 그런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저는 모르죠. 고대 좀 한번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3번을 놓고 때리십시오. 후차권 마필 2번, 4번, 6번, 8번
구멍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옥석만 잘 가려내서 배팅을 한다라면 먹을 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5경주 강백호의 첫 번째 현장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깜빡이 막건 안쪽에 4번 스마트킹 거기에 9번 8번 이런 마필들 팔리는데 자 저는 인기만 하나 숨도 안 쉬고 자를 겁니다. 자 직전 경주 개패듯 잡고 선행 가가지고 끝까지 버텼던 4번 스마트킹. 자 이번에도 선행 찬스를 맞기는 했습니다. 과연 이 마필이 1400을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거리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4번 스마트킹이 부러지는 그림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도 4번 스마트킹이 부러진다라면 이번 경주는 무조건 먹을 게 있습니다. 자 강백호가 금요일마 첫 번째 현장 승부처 아시죠? 배당을 좋아하는 강백호가 한번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때리면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에 쩔쩔매지 않고 중배당 막건까지 때리면서 현장에서 강력하게 붙어보는 5경주 강백호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 1200m 우리 신 기자가 또 준비한 현장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인기꽃 마필 발빠른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고 종반 끝걸음 좋은 마필도 있는데 자 어떤 이유에서 어떤 불안한 인기말을 놓고 자르고 때리는 것인지 아니면 복병말을 놓고 때릴 것인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1번만 이제 초화가 현장에서는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하지만 이제 1000m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200m가 늘어난 법인에서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의외에 준비를 잘하고 있는 마필들이 한 세 두가 있어요. 굳이 1번만 초화를 놓고 공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주다. 특급 승부처답게 이 마필은 이번 경주 충마를 놓고 공략을 할 경우 받치는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과감한 공략으로 한번 배당을 노리고 강하게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중배당 이상 특급 승부처 한번 강하게 몰아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배당을 한번 노리고 특급 승부처를 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번 경주도 분명히 좋은 배당이 있다. 그리고 이 경주만 잡아낸다면 정말 환수율 초반에 남은 경기 후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장에서 1번 초화를 비롯해서 5번, 2번 더 나가서는 3번 올리블로 이런 마필들도 팔리는데요. 자 아마도 신 기자가 지금 좀 서두에 꺼내 들은 말이 1번 초화였는데 초화에 너무 맹신을 하지 않고 때리겠다. 그렇다면 인기말을 뒤로 하고 때린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단촐한 10마리 경주 편성에 어떤 중배당을 때리는지 현장 승부처 신 기자의 굵고 짧은 음성으로 중배당의 한 배를 타시길 바라면서 6경주 현장 승부처 신 기자의 메인 승부처 꼭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7경주 1300m 혼합 4등급 1300m 요건 인기마 접전 구도인데 요건 한번 진짜 제가 현장에서 승부를 때리려고 그랬는데 관심 마필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5번만 이제 쾌한질주는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 것입니다. 이 마필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방송을 통해서 보다 좀 배당 쪽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마필을 한 마리 추천을 드립니다. 7번만 엔젤스백이에요. 두 번의 경주 주행 심사를 포함해서 두 개의 경주는 다소 좀 불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마필이 진격의 질주라든지 경남불패라든지 이런 마필들과의 그 대등한 경주를 보여줬었고요. 최강이지 아주 푸지만 어느 정도 발걸음이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세질 않고 물론 이제 5번만 쾌한질주를 넘어서 할 벽은 있습니다만은 입상권에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또 구전을 뛸 동안의 입상 경력도 상당히 됩니다. 이번 경주 5번마 쾌한질주와 더불어서 강하게 한번 노려볼 마필 7번마 엔젤스백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엔젤스백 같은 경우는 43주의 공백 거기에 건초염과 골수염이라는 병력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예시장 상태를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 기자께서 7번 엔젤스백 레이팅 점수도 모가지까지 차이는 49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배당을 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약간의 병력과 공백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셨다 하더라도 현장 상태는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자 5번 쾌한질주가 직전에 공백기 직전 경주 제가 현장에서 잘랐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봉화지겸이라는 병력이 있었는데 꼭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못 뛰는 건 아니죠. 정상이기 때문에 또 출전을 시켰을 거고요. 자 7번 엔젤스백도 같은 맥락이었는데 자 저는 인기도에 살짝 밀려있는 마필 바로 6번 킹 더 그레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이 최근에는 외곽
앞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을 하지를 못했고 이번에 경주거리를 1300까지도 줄여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이 예전에 하위군 그러니까 데뷔 초에는 앞선에도 나갔던 마필이었는데 최근 제가 2번 다 놓고 한번 죽어봤습니다. 한 번 더 놓고 죽어보려 예정입니다. 직전에 12번 게이트 12월 25일 날은 11번 게이트. 자, 이번에는 단촐한 경주 편성에 발 빠른 마필이라고는 5번 캐한질주 정도가 발이 빠르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강력한 선행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6번 킹더 그레이를 강백호는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5번 캐한질주는 뭐 현장에서 강력한 인기를 몰리고 있고 2번 천마초풍도 직전 경주 최시대 기수가 조금 승부 의지가 약하지 않았느냐. 초반에 잡고 시종 자, 끝걸음만 탄력만 확인을 했는데 자, 요것도 실전에서는 뭐 우라가 있는 말이죠. 15번 뛰면서 한 번 못 들어온 마필은 말 그래도 별로죠. 네, 별로입니다. 자, 2번 천마추풍. 자, 여기 4번 기막힌 질주가 기막힌 선택이 안 팔릴까? 이게 상당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요게 지금 3등급 마필인데 강등이 된 마필입니다. 네. 그래서 부담 중량이 2kg가 늘었는데 체격은 적습니다. 자, 하지만 따라가는 전개속이라면은 이변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뭐 5번 놓고 때리시죠? 네. 5번 놓고 때리는데요. 4번마 기막힌 질주와 기막힌 선택과 7번마 엔젤스백 뭐 가져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강백호는 뭐 6번 킹더 그레이 들어올 때까지 때릴 겁니다. 오기가 있지. 강씨의 고집이 있지. 자, 6번 놓고 강백호는 5번 캐안 칠조 안쪽에 2번 천마 추풍어 4번 기막힌 선택까지 한번 노리면서 현장에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고 자, 신기자께서는 5번 캐안 질주를 중심에 놓고 2번 천마 추풍어 거기에 7번 엔젤스백을 노린다고 하니까 잘 한번 참고들 해보시길 바라면서 8경주 자, 신기자의 두 번째 현장 승부처입니다. 자, 경주거리 1600m 단촐한 8마리 경주 편성인데 자, 승급전에 6번 지봉블루가 현장에서 내가 대가리다. 겁대가리 없이 거리 경험도 없이 승급전에 나 대가리다. 대가리 맞습니까? 글쎄요, 저 약간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현장 승부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6번마 지봉블루가 과연 3연승에 달성을 할 것이냐, 입성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뭐 그동안에 이제 뛰었던 마필들을 보면은 그렇게 센 마필들은 아니거든요. 상대를 이제 편성을 잘 만났기 그렇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능력과 스피드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량주로에서의 기록이라든지 여태의 상대를 만났던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강하게 볼만한 그런 성격은 아니다. 의외로 이번 경주는 뭐 3번마 월드킥이라든지 4번마 활용하면서 7번마 퍼스트킹 이런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깜짝 쇼를 벌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보다 더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메인 승부처는 반드시 좀 적중을 해야 되는 정말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이번 경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분석과 내용으로 적중을 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6번 지봉블루라는 마필이 1억 3,500만 원짜리의 매니피의 혈통에 체격 조건 좋고 모든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하지만 승급전에 1,400m 거리도 아니고 1,600m를 늘려 나왔다는 겁니다. 자, 직전 경주에는 상당히 4코너를 크게 돌면서 마지막 추임력을 끌어냈는데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국산 4등급의 잔뼈가 굵은 마필들도 다수 출전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6번 지봉블루에 맹신을 하지 않고 대한마필을 놓고 현장에서 한번 강력하게 붙어본다고 하니까 8경주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신기자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면서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경주 1800m 현장에서 또 5번 호승지벽이 대가리 팔리네요. 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어? 예, 믿고 싶은데요. 뭐 2번 진리는 3마신차, 쇼트 스톱을 3마신차로 계속 여유 있게 이기면서 신세계 직전 경기는 5마신차로 이겨놨던 그런 마필입니다. 더 나올 걸음이 있고요. 사실은 뭐 특별 경주까지 나가서 뭐 오뚜고뚜기 저번 주에 나왔더니 오뚜고뚜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워낙 강한 마필들한테는 이제 졌습니다만은 이 정도 편성에서 못 들어온다면 뭐 진짜 자존심이 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5번 호승지벽 같은 경우는 1,400m에서 승급전에 감량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 3월 6일 날은 GC 트로피 대상 경주에서 워낙 상대가 강해서 늑발을 하면서 그때 후미권에 광을 팔았고 직전 경주는 또 여유 있게 앞선에 나가면서 끝걸음 쪽 선행마를 다 보내놓고 직선에서 여유롭게 자, 이번엔 경주거리가 1,800m입니다. 대폭 늘어났는데 자, 강백호는 7번 동남천하를 강력하게 이번 경주 대가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용근이가 어떻게 탔느냐. 앞선에 월드 챔피언을 보내놓고 그때 당시 고속 질주가 뒤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 용근이가 건너편 주로에서 뒤를 몇 번 쳐다봤는지 아십니까? 뒤를 힐끔힐끔. 근데 재결위원회 가서 뭐라고 떠들었냐면은 이 마필이 뒤에 마필들이 얼만큼 쫓아오는가 간격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결위원회에서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전개가 불량하고 뭐 전개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직전 경주 이게 배당이 1.5배였습니다. 1.5배. 그러면 여기다 막권 산 사람은 죽으라는 것뿐이 더 됩니까? 정말 화났거든요. 그때 그 재결위원회 재결 그 내용을 보고 지는 3등으로 오면 그만이지. 그럼 거기다 막권 사는 1.5배라도 먹어볼 거라고 막권 산 사람들은 완전히 진짜 화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김동영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도 왜 김동영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 마필을 왜 용근을 태웠을까 하고 저도 의심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선행권 마필의 1번 아리송, 거기에 3번 샘퍼파이. 이 샘퍼파이 같은 경우는 고개가 높죠. 다만 부담 중량이 좋으니까 이번에 뭐 또 팔리긴 하는데 7번 동남천하가 아마 이번에는 저는 빠르게 앞선을 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7번 이번에는 와야 된다. 직전 1.5배 막권을 얼마나 산 거야 사람들이. 자,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억울해서라도 7번 동남천하는 와야 된다. 자, 승급전에 5번 호승지벽도 센 놈은 센 놈이지만 레이스 전개 유리하고 앞선을 나간다라면 이번에 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7번 동남천하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고, 그 대한마필로 그 틈새를 파고들 마필이 없을까요? 한 마리 추천을 드리면 6번만 이제 영광의 태풍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3번만 샘퍼파이가 막판이 마무리가 좀 부족한 그런 마필이고 어느 정도 인기권을 가지고 간다면 이번 경주는 한번 동남천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57 맞고는 깜빡이기 때문에 깜빡이고 나머지 마필을 중에서 배당을 좀 낸다 하면 이제 6번만 영광의 태풍이다. 이 마필은 이제 천지파크, 샘손론 에너지와 뭐 비슷한 전력, 그 중앙 공주를 여유 있게 따돌렸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3번만 샘퍼파이를 불안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번 영광의 태풍은 63점입니다. 레이팅 점수가. 이게 65점만 되면 승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얘는 몇 착을 해야지 몇 점을 먹고 승급을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잘 레이팅 시스템에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자, 저는 뭐 이왕이면은 배당 매주 2번 필꽃입니다. 직전에 한번 송경훈이가 탔길래 한번 노려봤더니 이게 부담 중량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뚝심은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 필꽃이라는 마필이 거의 입상을 한 지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번 먹고 먹을 때가 됐는데 아주 이번에는 진겸기수의 2kg의 감량, 직전 경주 동남천하의 한 4마신 정도의 차이. 그렇다면 여기서 5번 호승지벽과 동남천하를 빼고는 그렇게 센 말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번 필꽃은 저는 한번 현장에서 상태만 좋다라면 한번 노리겠고요. 자, 현장에서는 57 막권, 거기에 더 나가서 3번 샘퍼파이까지도 팔리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샘퍼파이보다는 신 기자는 6번 영광의 태풍, 강백호는 필꽃. 자, 요 녀석 두 마리 마필이 인기마의 허점, 즉 삼복승 막권까지도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백호의 마지막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 1200m입니다. 자, 요거 정말 재밌습니다. 자, 지난주 강백호가 현장에서 마지막 경주 승부처로 때렸는데요. 자, 인기권에 밀려있는 마필. 참 저도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래 그 7번 스마트 젠틀맨이 대가리 팔리는데 그걸 더 먹을 거라고 인기도에 밀려있는 승리 웨이브 이용호 기수 그거를 대가리를 놓고 인기 1위를 24.1배를 또 자르고 때립니다. 삽질을 하는 거죠 현장에서. 죽으려고. 자, 인기 1위 말을 좀 인정을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아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인기 1위 말을 뒤로 돌려야 배당이 나온다라고 이런 좀 그런 그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자, 이번 경주 1번 비트 블레이더 복승률 100%. 자, 요게 오른 앞다리 종창 즉 열창으로 인해서 뭐 좀 종기 같은 이런 그 뭐 그런 종류인데 이게 대가리 팔립니다. 자, 거기에 4번 레이디 웬 유아 요것도 상당히 말이 능력이 좋고 순발력 하면은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마필들입니다. 자, 강백호는 1번 4번 맞고는 추천을
안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 방송 약간 풀어드리면서 현장에서 깜빡이 맞고는 안 때린다고 했죠. 이번 경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다 때려잡을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 녀석 놓고 자, 지난주에 마지막 경주 24.1배를 눈앞에서 놓쳤는데요. 자, 이번에 마지막 10경주만큼은 지난주에 실수를 만회하겠다. 현장에서 강백호가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는지 막권 사시기 10분 전에 강백호의 현장 속보를 청취를 하신다면 아마도 집에 들어가실 때 요즘 소고기 값도 비싸더라고요. 소고기 한 몇 근 끊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멋진 적중으로 마지막 10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3일 5월의 2주차 부산 금요경마 신기자와 고배당 새벽조교의 강백호가 함께 풀어드렸는데요. 뭐 지난주에도 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저희가 추천드린 마필들이 모조리 싸그리 한번 입상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또 강백호는 또 목요일 날 또 서울 그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의 마필들 뭐 수요일까지 수요일 날도 조교를 했는데 또 신기자께서는 목요일 날 또 서울 취재 기수와 조교사 취재를 하고 강백호는 또 새벽 조교를 최종적으로 점검한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금요강마 아마도 기승 기수들이 조금 불안한 기수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필의 능력대로 뭐 아마도 능력적으로 좀 입상을 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추천드린 마필들 신기자나 강백호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컨디션 체크를 한 이후에 이길 수 있는 마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경마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3일 신기자와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